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효도는 언제 받아볼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효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효도도 부모가 주는 방식에 따라 자식이 돌려주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효도받기 위해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할 5가지를 순위를 매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점점 더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 스스로 건강 지키기.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걱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주 아프시고 병원에 자주 가시고 응급 상황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긴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어디가 아프다고 하실까? 병원에 또 가야 한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실제로 한 지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어머님은 70대인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병원에 가십니다. 혈압약 받으러, 무릎 아프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 이분은 어머님과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머님을 뵈러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반대로 또 다른 분의 아버님은 75세인데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십니다.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시고 약도 꼬박꼬박 드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님께 전화할 때도 마음이 편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시니까 오늘은 뭐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효도의 시작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지키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심을 주고 효도의 토대가 됩니다. 내 건강은 내 책임이다라는 태도. 이것만으로도 자식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4위,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 이 부분은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관계였어도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의무가 되는 순간부터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기꺼이 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달에는 우리도 애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집 대출금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효도하는 이유가 마음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효도는 아니죠. 억지로 하는 효도는 서로에게 상처만 줍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님을 둔 자식들은 어떨까요? 어머니, 용돈 좀 드릴게요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충분하다 하시는 부모님. 이런 부모님께는 자식이 오히려 더 많이 드리고 싶어집니다.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는 자산을 잘 관리하고 무리한 투자나 보증은 피하고 지출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돈을 달라는 요구를 생활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독립은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자식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효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죠. 3위, 긍정적인 태도와 말습관 5분. 3위는 긍정적인 태도와 말습관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잔소리, 푸념, 비교 발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자식들은 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괴로워집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는데 너는 언제? 요즘 젊은 것들은 다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고 싶어 할까요? 한번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 걱정거리, 안 좋은 소식만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고생 많았다,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자식들에게는 머물고 싶은 부모가 됩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부모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말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2위, 자식의 삶과 선택 존중하기. 이 부분이 사실 많은 가정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결정할 때 부모로서는 자연스럽게 간섭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으니까 내가 더 잘 안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하고 간섭을 해도 그것이 자식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님이 아들 부부의 육아 방식에 계속 간섭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너무 늦게 재운다. 이유식을 이렇게 해야 한다. 아이 옷을 이렇게 입혀야 한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어머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하면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어머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인사하고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하시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삶을 존중해달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생활에 대한 간섭, 강요, 가치관 주입.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대신에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너희 결정을 존중한다. 힘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식 부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자식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1위, 부모 자신의 행복 찾기. 이것이 왜 1위일까요? 행복한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저절로 일으킵니다. 반대로 불행하고 우울한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취미 생활을 즐기시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시고 봉사활동이나 여행 같은 걸 하시면서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자식들은 어떤가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한 부모와 함께 있으면 자식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활력이 넘치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니까 자식들이 찾고 싶어지는 거죠. 반대로 나는 너희들밖에 없다. 내 인생은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런 식으로 자식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부모님의 전부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겠구나.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 자신의 가치를 찾으세요. 취미도 만들어 보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어 보세요.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같은 데도 참여해 보시고 여행도 다녀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워보시고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식들과 만날 때도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 이번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식들은 늘 행복한 부모를 보면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억지로 효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효도가 따라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효도 받으려면 부모가 먼저 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스스로 건강 지키기. 내 건강은 내 책임이라는 태도로 자식에게 안심을 주세요. 4위,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 가능한 범위에서 자립해서 자식이 자발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3위, 긍정적인 태도와 말 습관. 부정적인 말보다는 격려와 인정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2위, 자식의 삶과 선택 존중하기. 간섭보다는 응원으로, 강요보다는 존중으로 다가가세요. 그리고 1위, 부모 자신의 행복 찾기.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즐거움과 가치를 찾으세요. 효도는 강요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주는 사랑과 배려, 존중과 이해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자식도 부모에게 더 많은 사랑을 돌려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